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 러닝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크리에이트에서 익스트루드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명령들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작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 이 익스트루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러면서도 여러 모델링을 하면서 익스트루드는 계속 써왔는데요. 그 이유가 익스트루드는 단순히 면을 특정한 길이만큼 돌출시키는 것만 하려면 다른 아무 옵션을 몰라도 될 정도로 단순해서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익스트루드를 제대로 쓰려고 하면 여러 옵션들을 만져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고요. 이제 오늘 익스트루드의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누르고요. 명령창이 떴죠. 자, 익스트루드는 면을 돌출시켜서 바디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면을 돌출시킬 때 스타트 어디서부터 익스텐트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고요. 옵션에서 보면 from object가 있고요. to object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from object와 to object라는 옵션을 왜 써야 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잘 모르겠는데 스케치 프로젝트 강좌에서 그 실린더 옆면의 중앙에 구멍을 뚫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단축키 C 누르고요. 평면을 선택해서 서클을 하나 그려주고요. 디멘션을 바로 주겠습니다. 단축키 D 누르고요. 서클의 크기는 60 정도로 주고요. 서클의 위치를 원점에서부터 둘 다 45로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후속이 되었죠.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들어가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익스트루드의 높이를 역시 60으로 주겠습니다. 자, 실린더는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앞면에 정중앙에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면을 선택을 하고요. 앞면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이 실린더 옆면 정중앙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이 실루엣을 따야 되겠죠.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로 들어간 다음에요. 네, 이런 식으로 실루엣을 따내고요. 바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로켓으로 하고요.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요.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어주고요. 단축키 C 눌러서 서클로 들어가서 중심점에서 25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라인 두 개는 X를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스케치는 끝이 났고요. 자, 여기 프로파일을 돌출시켜서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단축키 E 누른 다음에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커서표를 빼서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실린더 옆면 정중앙에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요. 네, 잘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디자인이 끝이고 프로젝트가 여기서 종결이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은 설계 변경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크기가 바뀌더라도 이 구멍이 항상 중앙에 제대로 뚫리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구멍을 다시 또 계속 일일이 맞춰줘야 되니까 수정하기가 귀찮고 어려워지겠죠. 자, 설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린더의 높이를 조금 키워볼까요? 익스트루드로 들어가서 에디트 피처고요. 화살표를 끌어당겨서 실린더 높이를 더 높였을 때 서클의 구멍은 정중앙에 그대로 위치를 합니다. 아까 이 구멍의 위치를 잡을 때 실린더 바디를 프로젝트 한 다음에 중심에다가 서클을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했기 때문에 이 구멍의 위치는 변화가 없죠.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실린더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첫 스케치로 돌아가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케치를 열고요. 첫 스케치를 킨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메뉴 중에서 여기 Show Dimens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면 처음에 줬던 디멘션이 여기 다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바로 디멘션을 다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40인데 80 이렇게 설계를 바꿨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은 그대로 정중앙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다시 40으로 제가 바꿔주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수치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40인데 60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면 앞에는 구멍이 제대로 뚫린 것 같은데 뒤에가 구멍이 막혀 버렸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구멍을 익스트루드 할 때, 자, 이 구멍의 익스트루드가 이 프로파일 플레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디스턴스 80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 익스트루드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구멍이 완전히 다 뚫리지가 않고 여기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바꿨을 때 이런 구멍이 다 뚫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 버린 거고요. 아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크기가 바뀌게 되는 경우요, 지금 여기가 60, 다이아미터를 60으로 썼죠. 다이아미터를 만약에 한 85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이제는 아예 구멍이 다 막히게 돼 버렸죠. 섹션 어널리시스로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속으로 파묻혀 버리게 됐습니다. 자, 구멍을 뚫기 위한 익스트루드를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익스트루드의 시작과 끝을 이런 실린더와 관련된 변수가 아니고 절대값을 줬기 때문에 설계가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핏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설계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항상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단순히 타임라인에 히스토리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가 않고요. 이 각각의 모든 피처의 구석과 연관성을 일일이 다 걸어줘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에서 아까 봤었던 from object와 to object라는 옵션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 옵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둔 건데요. 지금은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강좌가 끝난 후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익스트루드를 해볼 건데요. 단축 E 누르고요. 자,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겁니다. 자, 스타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고 익스텐드는 어디서 끝나는 건가죠. 스타트에서 옵션을 보면 프로파일 플레인과 옵셋 플레인, 프롬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자, 프로파일 플레인은 쉽죠.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익스트루드고요. 옵셋 플레인은 특정한, 그러니까 지정한 간격만큼 띄운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을 넣게 되면 여기 10만큼 간격을 벌린 다음에 익스트루드가 시작하는 거고요. 두 개는 쉽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 from object인데요. 자, from object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익스트루드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스타트에서의 from object 옵션이고요.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떤 포인터나 아니면 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포인트를 하나 선택을 해보면요, 자, 여기 이런 부분이 포인트죠. 포인트를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옆에서 봤을 때, 자, 이 프로파일 플레인에서 같은 거리만큼 이 포인트와 같은 거리만큼 띄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익스트루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거리라는 구속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이 포인트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바뀌더라도 이 시작점도 같이 그 포인트의 위치와 맞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 익스트루드는 따로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포인트를 뭐 위로 올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쉽죠? 네, 다음에 페이스를 제가 기준면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이 평면을 제가 찍어 보면요, 역시 아까처럼 되는데요. 자, 이 페이스가, 이 평면이 이렇게 같은 평면으로 이렇게 이 가상의 평면으로 확장되면서 그 평면 위에서 익스트루드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움직이게 되면 같이 따라서 얘도 시작면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진 평면을 제가 선택을 해보면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이렇게 평면이 가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 확장된 평면 위에서 익스트루드가 시작이 되고요. 특이한 점이 이 프로파일의 평면 모양이 아니고 이 선택한 이 오브젝트 페이스의 모양 그대로 익스트루드가 생기고 있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는 곡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번 다 평면이었고요. 자, 곡면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에러가 생기고 바디가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이 평면은 되고 곡면은 안 되는 이유가요, 평면일 경우에는 이 가상의 같은 평면으로 가상의 평면이 확장이 가능하지만, 곡면일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페이스를 벗어나는 순간 이 곡면이 어디로 확장이 될지 퓨전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곡면을 from object의 face로 쓰려면 이 곡면이 이 프로파일을 완전히 풀 인터섹트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캔슬 하고요. 이 곡면을 풀 인터섹트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옆면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요, 이렇게 하면 풀 인터섹트가 되었죠. 오케이 하고요. 다시 E 누르고요. 밑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자, 스타트에서 from object를 선택을 하고요. 자, 곡면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당겨주면 네, 이번에는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뉴 바디로 바꾸고요. OK를 누릅니다. 그래서 아까 바디를 없애주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곡면 위에서 시작한 네, 익스트루드 바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타임라인에서 마지막 익스트루드 바디는 델리트로 삭제를 해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 곡면을 스플릿 페이스로 분할한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마디파이에서 스플릿 페이스를 누르고요. 자, 분할할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에 스케치를 켜겠습니다. 스플리팅 툴로 제가 미리 그려둔 이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시죠? OK를 누르면 페이스가 두 개로 분할이 됐습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E 누르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스타트에서 from object를 누르고요. 자, 페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페이스는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한 개를 선택을 해서 돌출을 시켜보면 네, 에러가 뜨고 바디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자, 이 선택한 페이스 하나가 이 프로파일을 풀 인터섹트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from object에서 페이스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한 개가 아닌 뭐 여러 개의 페이스, 지금 같으면 이렇게 두 개의 페이스를 같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페이스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스타트로 from object를 쓰게 된다면 선택한 이 한 개의 페이스가 평면이면 아까처럼 평면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네, 곡면이면 반드시 풀 인터섹트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캔슬하고요. 스플릿을 삭제하고요. 다시 익스트루드를 해보겠습니다. E 눌러서 프로파일 선택하고요. from object에서 페이스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올렸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밑에 오프셋 옵션이 한 개가 또 따로 붙습니다.
자, 여기서 오프셋은 이 면에서부터 익스트루드를 시작하는데 또 오프셋으로 특정한 거리만큼 간격을 두고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이렇게 오프셋을 줄 때 이 면이 시작하는 면이 평면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처럼 곡면에서 오프셋을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일단 OK를 제가 뉴바디로 하고 있습니다. OK를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이 엣지는 반지름이 65고요. 자, 익스트루드 만든 바디 엣지는 역시 반지름 65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다 65고요. 그대로 지금 익스트루드 바디가 만들어진 건데요. 에디트로 들어가서 여기서 제가 오프셋을 줘보겠습니다. 10만큼 오프셋을 주게 되면요. 자, 지금은 얘를 눌러보면요. 반지름이 55로 줄었습니다. 오프셋이 10만큼 되면서 그만큼 반지름이 줄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곡면이랑 이 곡면은 지금 모양이 다른 거죠. 여기도 55거든요. 자, 왜 이런 게 생긴가 하면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익스트루드를 한 거는 이 바디에서 익스트루드를 했죠.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한 거는 이렇게 프로파일 플레인에서 수직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곡면의 모양이 변화가 없는데요. 자, 익스트루드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셋을 추가로 더 준 건데요. 자, 오프셋은 프로파일 플레인의 수직이 아니고 이 오프셋 면에서 노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반지름과 여기 있는 반지름이 다른 거고요. 이 곡면의 모양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이후에 추가로 쓰는 오프셋은 더 이상 익스트루드가 아니고, 즉 페이스 무브가 아니고 페이스 오프셋이기 때문에 곡면의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자, 모델링에서 이런 바디를 만들 때는 도면을 잘 보시고 이 곡면이 밑에 있는 곡면과 같은 모양인지 아니면 오프셋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이 오프셋에 관련된 문제는 뒤에 투 오브젝트에서도 다시 나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from object는 마치고요. 다음은 to object인데요. 자, to object는 추가 옵션이 조금 더 있고 조금 더 헷갈리는데 기능은 훨씬 더 좋습니다. 단축키 E 눌러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요. 자, extent에서 to object를 선택을 하고요. 자, 오브젝트는 아까처럼 포인트나 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먼저 제가 선택을 해보면요. 옆에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시작점을 지금 프로파일 플레인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해서 지정한 포인트와 같은 거리만큼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고요. 자, 포인트를 위에 걸로 잡으면 요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까지 딱 맞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별다른 옵션이 없고요.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스로 제가 오브젝트를 바꿔볼 텐데요. 자, 밑에 있는 여기 페이스를 잡아볼까요? 잡으면 자, 지금 에러가 떴죠. 자, 일단 에러는 무시하고요. 새로운 옵션이 생겼는데 옵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체인 페이스라는 게 있고요. 익스텐드 페이스라는 게 있죠. 자, 글리프 모양을 잘 보시면 대략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요. 체인 페이스는 모양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에 익스트루드 바디가 다 같이 붙어 있죠. 전부 다. 그리고 익스텐드 페이스는 하나의 페이스에만 가서 익스트루드가 딱 가서 거기까지만 해서 멈춰 있습니다. 아까 from object에서는 이런 옵션이 없었는데요. to object는 이런 추가 옵션이 있고요. to object도 from object와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페이스는 한 개뿐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선택한 그 페이스 한 개만 쓸 것인지 그게 바로 extend 페이스고요. 아니면 인접한 페이스, 즉 체인 페이스를 같이 쓸 것인지 그게 여기 체인 페이스입니다.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네, 먼저 익스텐드 페이스 한 개만 쓰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누르면요. 자, 지금 아까 전에 이 페이스를 제가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 페이스가 가상의 평면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서 그 평면까지 이 익스트루더가 가서 진행이 된 거고요. 자, 페이스를 요 위에 이게 삐딱한 평면으로 제가 바꾸게 되면요. 네, 역시 이렇게 그대로 가상으로 진행을 해서 그 평면까지 익스트루드가 진행이 되는데 그 평면의 모양에 맞춰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곡면으로 해보겠습니다. 곡면을 누르게 되면 네, 에러가 뜨죠. 자, 결국 이 extend face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from object에서 이 적용 방식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캔슬하고요. 다음 체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좀 확장을 시키고요. 아까처럼요. 그리고 페이스 분할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스플릿 페이스로 툴은 라인을 선택하고요. 오케이 해서 페이스를 이렇게 둘로 제가 분할까지 해놨고요. 스케치는 다시 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누르고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익스텐트에서 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를 실렉트 해야 되는데, 자, 이 페이스를 역시 페이스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라도 상관없는데 한 개를 제가 눌러보면요. 자, 지금 컷이 되었는데 뉴바디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요. 자, 아까 전에는 이 프롬 오브젝트에서는 바디가 만들어지질 않았는데 지금은 바디가 만들어졌죠. 자, 위에서 봤을 때 네, 이 선택한 하나의 페이스가 이 프로파일을 지금 풀 인터섹트 하지를 못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체인 페이스, 즉 이 선택한 하나의 페이스와 연결된 다른 인접한 페이스가 그 페이스 전체가 이 프로파일을 풀 인터섹트 하기만 하면 이렇게 투 오브젝트에서는 바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를 하고요. 여기를 숨겨보면 이런 식으로 바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할면이 뭐 수십 개든 수백 개든 상관이 없고요. 이 위에가 뭐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상관없고 이런 체인 페이스가 프로파일을 풀 인터섹트 하기만 하면 바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프셋을 더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이 페이스의 반지름이 65고요.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로 만든 반지름도 당연히 65겠죠. 지금은 같은 모양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디트로 들어간 다음에요. 자, 밑에 보면 오프셋을 추가로 더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10을 이렇게 줘볼까요? 그리고 자, OK를 누르게 되면요. 자, 지금은 반지름이 55로 10만큼 줄었습니다. 오프셋만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요.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익스트루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잠시만요. 얘를 잠깐만 위로 올리고요. 네. 익스트루드는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자, 여기까지는 익스트루드가 된 겁니다. 이건 프로파일 플레인에서 수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익스트루드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진행한 오프셋은 수직 방향이 아니고 이 프로파일 플레인에서 수직 방향이 아니고 이 곡면에서 노멀 방향, 수직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곡면이랑 이 곡면은 네,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도면을 잘 보시고 이렇게 이런 바디를 만들어낼 때 오프셋으로 만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곡면의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좀 특이한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는 옆면이
지금 하나의 페이스입니다. 구분이 없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익스트루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축키 E 누르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하고요. From Object를 선택을 해서 Face를 선택하면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위에서 이렇게 볼록하게 바디를 만들고 싶어서 위쪽 부분을 찍어도 안 됩니다. 항상 이 프로파일 플레인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수치가 작은 곳에서부터 수치가 큰 곳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가까운 곳에 붙기 때문에 여기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위를 찍어도 안 되고 어디를 찍어도 밑에만 생깁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바디를 만들고 싶으면 캔슬하고요. 방법이 이렇게 스플릿 페이스로 이렇게 페이스를 양쪽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위쪽 페이스를 선택을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은 지금은 제가 일단은 여기서 무브해서 이 스케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더 나은 방법은 그 페이스 안쪽에 프로파일 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누르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From Object를 누르고요. 자, 지금은 마우스를 찍는 위치에 맞춰서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쪽 페이스를 찍게 되면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밑에 페이스를 찍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맞춰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실린더 형태의 페이스 구분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 From Object를 쓸 때는 그 페이스의 내부에다가 프로파일 플레인을 만들어 주는 게 작업하는데 유리하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To Object는 또 이거랑 좀 다릅니다. 캔슬 하고요. 컨트롤 Z에서 프로파일 플레인을 원래 위치로 돌리고요. 익스트루드 누르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자, To Object를 선택을 하고요. 페이스를 선택을 하면 자, 이번에는 추가로 옵션을 또 줍니다. 솔루션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미니멈 솔루션, 맥시멈 솔루션이 있고요. 지금은 미니멈이죠. 미니멈은 가까운 곳에 가서 가까운 페이스에 가서 익스트루드가 멈추는 거고요. 맥시멈은 먼 곳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미니멈을 한 다음에 뉴바디에서 OK를 눌러보면요. 그리고 실린더를 숨겨보면 이렇게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맥시멈으로 해서 OK를 눌러보면요. 실린더를 숨겨보면 이런 식으로 바디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지금 오브젝트를 아까 전에 페이스를 선택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페이스를 선택하지 않고 이 브라우저에서 요거는 이 브라우저에서 페이스를 선택하는 거는 이 To Object만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이 실린더를 바디 자체를 선택하게 되면 그때도 미니멈 솔루션, 맥시멈 솔루션 이 옵션이 자동적으로 붙게 됩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자, 익스트루드로 실린더 옆면에 구멍을 뚫을 때 설계가 바뀌더라도 구멍이 제대로 계속 뚫려 있으려면 익스트루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디트로 들어가서요. 자, 애널리시스는 숨기고요. 자, 지금은 지금이 아니고 아까 전이죠. 스타트를 프로파일 플레인, 익스텐트를 80이라는 절대 수치를 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자, 여기서 수치는 지워버리고요. 자, 스타트와 익스텐트를 구속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에서 From Object로 하고요. 선택을 실린더의 페이스를 선택하고요. 자, To Object를 익스텐트에서 선택을 하고요. 자, 오브젝트를 역시 페이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페이스, 여기서 선택한 페이스랑 여기서 선택한 페이스가 실린더이기 때문에 페이스 구분이 없어서 같은 페이스끼리 선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o Object의 Select를 여기 실린더의 바디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자, 지금은 이제 익스트루드의 시작이 앞쪽 페이스에서부터 뒤쪽 페이스까지
이렇게 구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이 수치를 뭐 150 이렇게 실린더의 크기를 아무리 변경을 해도 이 구멍은 완벽하게 이렇게 뚫리게 되는 겁니다. 네, 익스트루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강좌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알기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든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직접 해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from과 to object를 적용한 다른 모델링을 해보면서 한 번 더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